북한 당국이 속도전인 70일 전투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200일 전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쥐어짜기식 주민 노력 동원이 북한 경제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영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그 최근에 열린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 연석회의에서 굉장히 좀 제목이 좀 길어요. 네네. 200일 전투를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명목으로 선포된 건가요? 지난 2월 24일 70일 전투를 해서 5월 2일에 끝났죠. 그래서 당 대회를 개최하는 그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게 끝난 지 20여일이 지나서 다시 200일 전투를 한다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요. 하여튼 이 일군 연석회의라는 것은 실무자 레벨에서 이 당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200일 전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그 70일 전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70일 전투에서 주민들이 주로 어떤 일에 동원이 됐습니까? 70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건설 사업, 그 백두산 그 청년 영웅 발전소 이런 것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과시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서 그게 또 부실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네. 주로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관심이 있는 것이 전력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댐 건설이라든지 수력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화력 발전도 할 수 있는데 네. 무연탄 이런 것은 그대로 중국에 팔아버리니까 돈이 급하니까요. 통치자가 급하니까 이 수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네. 전기가 있어야 이제 많은 공장도 돌리고 농업에 필요한 비료도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무연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팔아버리니까 만성적인 전력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민들의 노력 동원 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요. 네네.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네. 혹시 불만은 없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죠. 지금 천리마 운동, 말이 천리 하룻밤 사이에 천리를 뛰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지고 말리면은 4,000km입니다. 4,000km는 차도 달릴 수 없는 거, 비행기나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리마 운동을 진행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북한이 최근에 연이어 우리 군이 군사적 도발을 했다, 네. 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면 네. 타격하겠다, 네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어찌된 영문입니까? 북한이 넘어왔죠. 예, 부칸 해군 소속 어로 지도선하고 북한 어업하는 선박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경고 방송을 먼저 하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고 사격을 지향 사격이 아니라 경고 사격을 한 셈인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블랙박스처럼 차량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워낙 억지 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는 최고사령부 중대 보도에 이어서 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과거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약간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총참모부에서 할 정도의 그런 무게감은 아닌데 굉장히 어조도 과격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자신들의 해역에 0.001mm도 넘어와도 과감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해상에서 0.001mm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네, 문제는
NLL이거든요. 네네. NLL에서 남북한 간에 끊임없는 그 충돌과 또 네.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그 5번이나 지금 당대회 이후에 그 대화를 했잖아요. 국방위원회 명의로, 그다음에 예. 인민무력부의 대남 통지문 명의로, 조평통 서기국장 명의로 등등 해서 5번이나 대화 공세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그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북한 핵 문제니까 비핵화를 위한 어떤 성의 있는 행동을 좀 먼저 보여주고 대화라도 하자,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통지문을 다시 보냈죠. 그랬더니 이런 NLL을 넘어와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분위기를 급냉시키는 이런 조치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중장기적으로 NLL 문제, 네. 굉장히 양국 간에 굉장히 좀 그 남북한 간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네네.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도발을 해오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NLL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죠. 그 육상의 도발보다는 좀 해상에서의 도발이 어느 정도 확전, 에스컬레이트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봉합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 도발보다는 해상에서의 도발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분위기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네. 해상이 우선적인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방향이 바뀌면 그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도 지금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한테 그 삐라 많이 뿌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또 핵실험을 하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주장하는데도 남한 당국이 응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같은 이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 유럽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네네. 독자적으로 그 제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하고 또 네네.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아까 약간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우간다에서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이나 경제협력 조치를 안 하겠다, 이런 네. 것이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자국 항공기를 타고 유럽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로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하고 있는 우간다, 이디오피아는 북한의 소화기를 수입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아프리카 국가란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쌈짓돈으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통치 자금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항공기, 북한의 소유가 되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 그런 나라로 넘어갔겠죠. 그런 것을 유럽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EU 국가가 28개 국가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거죠. 북한 국적기나 국적 선박, 그리고 북한 승무원이나 선원이 탄 선박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선언적으로 이걸 못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겠죠. 네.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조치를 보면 관심 가는 게 하나가요. 네. 그 사치품의 금수 품목이 대폭적으로 좀 확대된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을 줘요. 네네. 이게 어떤 품목들인가요? 캐비어, 송로버섯, 트러팔, 이런 요새 푸드 프로그램, 이런 식도락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스키장과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 승마와 관련된 이런 것들, 이런 귀금속,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 것이죠. 이게 김정은이 선물 정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의 사치품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측근들을 부패시킴으로써, 사치에 물들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이거 과거에 절대군주들이 많이 썼던 방법이죠. 그래서 네. 사치품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좀 아픈 측면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네. 또 이번에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보면요, 그 대북 송금과 이제 금융 서비스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네.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아플까요? 예, 사실은 아까 그 다 연관이 있지만 결국엔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지금 사치품도 사고, 사실 아까 그 아프리카의 그 소화기나 이런 것을 경찰 병력을 그 시위대 진압훈련 같은 거 해주는 것도 다 돈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모아놓고 스위스 계좌나 이런 데서 룩셈부르크에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동결됐단 말이죠. 북한과 관련된 계좌는 거래 중지하거나 북한의 은행은 폐쇄하거나, 이게 6월 2일까지 돼야 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금융 제재, 결과적으로 이게 제일 북한이 아플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영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 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